자, 2단원 곱셈 99 단원평가 풀이 시작할게요.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노란 운동화가 지금 4켤레가 있죠? 한 켤레에 신발 한 짝, 두 짝씩이죠. 두 번째도 두 짝, 세 번째도 두 짝, 네 번째도 두 짝. 그래서 신발을 모두 더하면 이를 4번 더하는 거고 정답은 8이 되죠.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는 그것은 곱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를 4번 더했으니까 2 곱하기 4. 그래서 2, 4, 8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인데요. 2단의 곱셈 99의 값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2단 곱셈 99 외웠던 거 기억나나요? 2, 1은 2, 2, 2는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에 14, 2, 8에 16, 2, 9, 18.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불러봤죠? 자, 지금 나오지 않은 숫자는 15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5 곱하기 3을 동그라미로 그려서 나타내고 계산을 하세요. 첫 번째 네모칸 안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5개가 있고 두 번째 네모 안에도 검정색 동그라미가 5개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네모 안에도 동그라미를 5개 그리면 5가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3은 5, 10, 15 해서 15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5단의 곱셈 국어가 나와 있어요. 5, 4는 20, 5, 25, 5, 6, 30, 5, 7, 35, 5, 8에 40, 5, 9, 45. 5단 지금 35랑 45가 바로 생각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5단을 머릿속으로 또 소리내서 외워보도록 하세요. 5번 접시 한 개에 떡이 5개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 거기에 떡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접시가 총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5가 8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5 곱하기 8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5, 8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곱셈 구구가 잘못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6번은 3단의 곱셈 구구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3단 곱셈 구구 노래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 1은 3, 3, 2는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에 21, 3, 8에 24, 3, 9, 27. 자, 3단의 곱셈 구구의 값을 다 써봤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선생님이 쓴 숫자가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보세요. 2번 3, 7에 20이 아니라 21이죠? 그래서 21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7번 넘어갈게요. 6 곱하기 7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당황하지 말고 6단 곱셈 구구는 우리가 6씩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네모칸을 다시 봅시다. 6 곱하기 6에 네모를 더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6 곱하기 7이죠.
그러면은 6 곱하기 6보다 6 곱하기 7은 얼마가 클까요? 맞아요. 그쵸? 6이 커지는 거예요. 6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을 더합니다 라고 쓰고요. 그래서 6 곱하기 6은 36. 그래서 36에서 6을 더하면 42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 하나에는 6이 들어갑니다. 자, 8번. 겨울철에 나오는 귤이에요. 귤이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나와 있고, 아래에 보니까 6단의 곱셈국으로 식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귤을 6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6개씩 묶어 볼게요. 여기에 한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묶음, 총 네 묶음이 나왔죠? 6씩 네 묶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6의 몇 배로 나타낼 수 있죠? 맞아요. 4배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6을 4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6 곱하기 4고요. 6 곱하기 4는 24가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곱이 더 큰 쪽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입니다. 네모 상자 안에 두 개의 곱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6단이고요. 두 번째는 3단입니다. 6단의 곱셈구구에서 6 곱하기 2는 6을 두 번 더한 것과 같죠? 6, 1은 6, 6, 2, 12입니다. 자, 그럼 이번 3단의 곱셈구구를 불러봅시다.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가 되겠죠. 자, 곱셈 구구를 정확히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 학습을 하는 동안에 꼭 곱셈 구구단 표를 꺼내서 2단부터 9단까지 꼭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그럼 12와 15 중에 더 큰 수는 15가 되겠죠? 두 번째 괄호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10번. 그림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되어 있죠. 자, 네모 상자 안에, 즉 한 묶음 안에는 4개의 지우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개씩 몇 묶음이 되는지를 세어봅시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7묶음이죠. 4를 7번 더해서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7이 됩니다.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4, 6, 24, 4, 7에 28. 정답은 28이 됩니다. 두 번째 장 1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11번.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즉, 왼쪽에 곱셈국으로 나와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것을 연결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8단을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8, 1은 8, 8이 16, 8, 3은 24죠. 그리고 8, 4, 32, 8, 5, 40, 8, 6, 48, 8, 7에 56, 8, 8에 64, 8, 9, 72. 그럼 이제 우리가 선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같은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8, 3은 24, 8, 7은 56, 72는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12번.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입니다. 3단, 4단, 6단, 8단의 곱셈국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사과를 3개씩 묶어보고 그리고 4개씩 묶어보고 6개씩 묶어보고 8개씩 묶었을 때 각각 몇 묶음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선 사과가 총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도 7, 8, 9, 10, 11, 12. 세 번째 줄 13, 14, 15, 16, 17, 18. 그리고 19, 20, 21, 22, 23, 24, 24가 되겠죠? 자, 사과의 개수는 총 24개로 똑같아요.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서 3단의 곱셈구구에서 24가 되게끔 하는 수, 4단의 곱셈구구에서 24가 되게 하는 수, 6단의 곱셈구구에서 24가 되게 하는 수, 8단의 곱셈구구에서 24가 되게 하는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에 21, 3, 8에 24, 3, 9, 27. 자, 우리 24의 값을 찾았죠? 3에 8을 곱하면 2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곱셈구구의 규칙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곱셈에서 써주는 값은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도 그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에 8을 곱하던 8에 3을 곱하던 그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죠? 자, 이번에는 4단의 곱셈구구를 생각해 봅시다. 4개씩 묶으면 24개는 총 6묶음이 나와요. 그러면 4, 6, 2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 번째 곱셈구구가 6단입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 숫자의 자리가 바뀌어도 곱의 값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4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천천히 알고 싶다면 3단, 4단, 6단, 8단의 곱셈구구를 외워보면서 빈칸을 채워도 됩니다. 13번 그림을 보고 곱셈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되어 있죠. 자,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하나에 작은 콩알이, 나달이 몇 개 들어있냐면 7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3개의 완두콩이 있죠? 그럼 7씩 3묶음. 7 곱하기 3이죠? 7, 3, 21.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계산을 하세요. 9단의 곱셈구구가 나와 있죠?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9, 5, 45, 9, 6, 54, 9, 7, 63, 9, 8에 72, 99, 81. 자, 곱셈구구를 외우고 있으면 14번 같은 문제는 정말 간단히 풀 수 있겠죠? 네, 아직도 못 외웠다면 곱셈구구표를 보고 열심히 외우세요. 선생님이 이제 1월이 되어서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남겨서 구구단을 한번 외워보도록 시킬 거예요. 진짜입니다. 15번 문제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를 찾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풀이 과정을 문장으로 쓰기가 조금 어렵다면 일단 정확히 정답을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9단의 곱셈 구구를 했을 때 40보다 작아지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9단의 곱셈 구구를 하나씩 써서 40보다 커지는 수를 찾아요. 찾아볼까요? 9일은 9, 9이, 9일은 9, 9이, 18, 9, 3, 27, 9, 4, 36, 9, 45, 96, 54, 9, 7, 63, 9, 8에 72, 9, 9, 81 이죠. 이미 찾았어요. 9에 5를 곱하면 45가 나와요. 그럼 45가 40보다 크기 때문에 5보다는 큰 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네모칸 안에. 그럼 5는 들어갈 수 없어요. 5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지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부등호가. 그래서 1, 2, 3, 4만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6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 문제는 1단의 곱셈 구구를 찾는 건데요. 우리 어떤 수에 1을 곱하더라도 항상 어떤 수가 나온다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1에 1을 곱하면 1, 1, 2는 2, 1, 3은 3, 1, 4는 4, 1, 5는 5, 1, 6은 6, 1 곱하기 7은 7, 1 곱하기 8은 8, 1 곱하기 9는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2단, 3단, 4단 아니라 2배, 3배, 4배가 되더라도 1씩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가 되고 이 어떤 수에 항상 1을 곱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라는 수에 1을 곱하면 2가 나오죠. 3이라는 수에 1을 곱하면 3이 나옵니다. 4에 1을 곱해도 4가 나오고 5에 1을 곱해도 5가 나옵니다. 100에 1을 곱하면 100이 되고요. 1000에 1을 곱하면 1000이 돼요. 1234에 1을 곱하면 1234가 나오고요. 9876에 1을 곱하면 9876이 나와요. 만원 곱하기 1은 만원이고요. 1225 곱하기 1은 1225예요. 계산 결과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제가 17번 문제입니다. 16번은 1단의 곱셈구구였다면 17번은 0단의 곱셈구구예요. 0단의 곱셈구구는 0씩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씩 커진다라는 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0단의 곱셈구구는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단의 곱셈구구에는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항상 어떤 수 자기 자신이 나와요. 하지만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0을 곱하고 있죠. 3번에는 0을 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은 이 값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곱셈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 곱셈표를 보고 18번 문제와 19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8번. 8씩 커지는 곱셈 구구는 몇 단입니까? 8씩 커지는 거죠. 첫 번째 줄은 1씩 커지죠. 2씩 커지고요. 3씩 커지고 4씩 커져요. 그러면 8단의 곱셈 구구에서는 8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5 곱하기 9와 곱씨 같은 곱셈 구구를 찾아 써보세요.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내용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어요.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곱을 구할 때는 두 숫자의 자리가 바뀌어도 그 값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그 내용을 생각해 두고 곱셈표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옆으로 가는 줄에서 5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 숫자에서 9를 찾습니다. 그럼 5와 9를 곱하면 여기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숫자 보이나요? 45예요. 45예요. 그럼 반대로 또 45가 있는 숫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45. 자, 찾았나요? 여기에 있어요. 45. 자, 즉 45가 있는 숫자의 두 수가 누구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9와 5입니다. 즉 9 곱하기 5가 45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9번은 9 곱하기 5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었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풀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듣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주세요. 책꽂이에 동화책과 위인전이 꽂혀 있습니다. 동화책은 한 칸에 5권씩 4칸에 꽂혀 있고 위인전은 한 칸에 6권씩 3칸에 꽂혀 있다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은 모두 몇 권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장으로 설명을 쓰기가 힘들면 답이 정확하면 맞다고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책꽂이는 4칸짜리 책꽂이에요. 그래서 한 칸에 5권씩 꽂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5권이죠.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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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권. 이게 첫 번째 책꽂이에 있는 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이 이렇게 4칸에 5권씩 꽂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위인전이에요. 위대한 사람의 일대기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 책은 책꽂이 3칸에 꽂혀 있대요. 어떻게 꽂혀 있느냐? 한 칸, 요 한 칸에 6권이 꽂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5, 6권. 6권이 한 칸, 2칸, 3칸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동화책과 위인전을 다 더했을 때 몇 권인지를 찾는 거죠. 자, 먼저 동화책은 5권씩 4칸이 있어요. 5가 똑같이 4번 더해지니까 5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인전의 경우에는 6권씩 3칸에 꽂혀 있으니까 6을 3번 더하는 것과 같아요.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곱하기 식으로 나타내면은 6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이 각각의 동화책과 위인전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요거는 우리가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화책은 5 곱하기 4, 위인전은 6 곱하기 3. 각각의 책 권수를 구해서 2를 더해주면 됩니다. 5, 4, 20. 자, 6, 1은 6, 6, 2, 12, 6, 3, 18 되겠죠. 그래서 20과 18을 더하면 총 38이 되지요. 그래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은 총 38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